문제 푸는 거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니까 그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 나오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그마 수열의 합 이거 쳐다보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순서는 뭐였냐면 등차 합인지 보시고 아니면 등비 합인지 보시고 아니면 공식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보시고 아니면 연쇄소거되는 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연쇄소거되는 것도 이제 주로 그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시그마의 기호를 보는 순간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할 텐데 앞에 있는 문제 네 개는 좀 뭐랄까 식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그 네 개의 식 중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봐서 식이 딱 나오면 그 식 가지고 아까 말한 네 개 해보는 거고 식이 잘 찾아지지 않으면 노가다 해서 그냥 규칙 찾는 거예요. 마치 점화식이나 뭐 귀납적 정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1번부터 좀 살펴보긴 할 텐데 1번은 약간 귀찮긴 하지만 거의 다 풀긴 풀었을 거거든요. 그죠? 보시면 로그 x의 소수 부분 찾으세요인데 저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당연히 로그 x의 정수 부분 먼저 찾으셔야 되고 로그 x의 정수 부분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자릿수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보시면 2의 k 따라 요렇게 생긴 녀석에다가 로그 씌워서 소수 부분 찾으세요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의 정수 부분 찾으셔야 되고 저렇게 생긴 녀석의 자릿수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k가 1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3일 때까지는 f2의 k제곱에 로그 2의 k제곱이죠. 로그 2의 k제곱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한 자릿수니까 다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 찾을 때 굳이 뺄 거 없이 로그 2의 k제곱 자체가 그냥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k가 4일 때 16이죠? 32, 64입니다. 그죠? 이때는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소수 부분 찾을 때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하게 될 거다 그 얘기고 7일 때, 8일 때, 9일 때 이때는 정수 부분 전부 다 2가 되겠죠. 세 자리 숫자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10일 땐 1024여서 네 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이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을 구하세요인데 결국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 그냥 로그 2의 1제곱, 로그 2의 2제곱 등등등 해서 그냥 로그 2의 10제곱까지 다 더한 다음에 뭐 빼면 돼? 이거 빼면 되죠. 3 빼고 6 빼고 3 빼고 그지? 빼기 3 빼기 6 빼기 3 이것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보면 이제 뭐 1, 2, 3, 10이니까 55 로그 2고 뒤에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파악하는 거고요. 뭐 사용 로그랑 섞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세요니까 요 규칙 찾으시면 해결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셨으면 되고요. 2번 신경질 나죠? 식은 아마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찾으면서 밖에 찾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죠. 이 문제를 제가 고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으로 뭔가 딱 떨어지고 공식에 뭔가 대입을 해서 답을 딱 찾아내고 이런 거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뭐랄까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 잘한다고. 공식에다 뭐 숫자 넣어서 산수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얘는 뭔가 딱 안 떨어져요. 식이. 그지?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건데 이거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뭐 높이 구할 거 아니야. 그죠? 직선의 방정식 보시면 요거랑 요거 두 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의 m제곱 마이너스 1 분의 m 마이너스 0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이거에 x 마이너스 1, 1,0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녀석에 x좌표 2의 n제곱이에요. 요거 집어넣으면 d좌표 나오겠죠?
D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X좌표는 이거고요. Y좌표는 2의 M 이렇게 생긴 게 Y좌표거든. 그래서 이제 옆에다 써보면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가로 길이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세로 길이가 이거예요. 이거 Y좌표. 그지? 2의 m 마이너스 1분의 m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죠? 쓸데없는 거 지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이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찾아서 an이라고 할 거고 그거 10개죠? 10개 더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데 요 2분의 하고 2분의 사라질 거고 m하고 m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 붙어있는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1을 올리면 우리가 이제 찾은 식이 누구냐면 이거야. 그지? 저거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m에다 뭘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뭐라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거 만족하는 제일 작은 m 찾으세요예요. 방법이 없지. 식으로 안 나오지. 근데 이런 생각해야 돼. 통째로 제곱할 거잖아요. 얘도 미시이고 얘도 미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고 그냥 제곱인데 m이나 n이 1, 2 이럴 때는 약간 신경 쓰이지만 어느 정도 숫자가 커져버리면 이 빼기 1은 있으나 마나한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빼기 1도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야. 예를 들어서 n이 한 5, 6 이렇게 돼버리면 2의 5제곱을 제곱한 거랑 2의 5제곱에서 1 빼서 제곱한 거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 물론 둘의 차이가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옆에 뭐야? 2의 거듭제곱수예요. 이 m에다 자연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자연수 1 차이 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이나 n이 좀 작은 숫자이면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큰 숫자가 되면 이런 빼기 1 따위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들을 좀 넣어서 해결을 해보면 n에다 1부터 넣어보면 되겠죠? n에다 1 집어 넣어보면 좌변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2의 1제곱이고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만족하는 m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넘어가면 2잖아요. m이 1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a1이 1이라고 나오는데 n이 2일 때부터 해보면 2 넣으면 2의 제곱에서 1 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쓸까요? 4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요게 2의 m제곱에서 1 빼는 거야. 3의 제곱이에요. 9죠. 넘어가면 10이에요. 그러니까 m에 넣을 수 있는 건 3은 안 되고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A2는 4가 되거든요.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죠? 한 4 정도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n이 3이면 8에서 1 빼갖고 제곱하는 거예요. 2의 m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7의 제곱이에요. 49고요. 1 넘어가면 50이에요. m에 넣을 수 있는 건 6입니다. 5는 안 되고 6부터 되잖아요. A3은 6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 더 하자고. 4까지 하자고요. 4 넣어보면 16에서 1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예요. 2의 m제곱에 1 빼는 거야. 15의 제곱이니까 225고요. 226이에요. 226에 2의 m제곱이에요. m에 넣을 수 있는 건 뭐냐? 8? 8이죠. 8. A4가 8입니다. 잘 봐요. 여기 지금 1을 빼서 제곱했는데 1을 안 빼고 제곱하면 16의 제곱이거든요. 16의 제곱 그러면 256 되겠죠? 요 빼기 1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긴 하지만 이거 없다고 생각해보면 1을 빼서 제곱하나 1을 안 빼고 제곱하나 m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8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1을 빼서 제곱한다고 해서 이 m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7이 되지 않아요. 8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1을 빼서 제곱하니까 실제로 줄어들겠지만 그게 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 m이 1이 작아진다는 건 숫자 전체적으로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고작 1 빼서 제곱하는데 절반으로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256이었던 게 225가 되는 거야. 128만큼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m이 1 작아질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긴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여기 어느 정도 넘어가다 보면 이런 식의 패턴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10이니까 10까지 한번 넣어보면 2의 10제곱에서 1 빼갖고 제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계산 안 해봐도 된다고. 이거 지금 1023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거야. 이게 2의 m제곱이거든요. 뭐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20 이렇게 생겼을 텐데 더하기 1은 딱히 의미 없고, 1023의 제곱이면 1024의 제곱보다는 작을 텐데 뭐 해야 되지? 잠깐만. 19의 제곱이 뭐냐? 아무튼 20일 거라고요. 이런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1 요리로 넘겨서 그냥 생각하고 그랬다. 1023의 제곱이랑 20을 대입해보면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합차로 쪼개면 2의 10제곱 빼기 1이고 2의 10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게 1023이잖아요. 이건 1025예요. 1023의 제곱이고요. 얘가 크긴 클 텐데 이거 말고 다른 숫자가 들어갈 리가 없다는 느낌이 오죠. 1024를 넣을 게 아니면 갑자기 2048을 넣든지 아니면 512를 넣어야 되거든. 512 빼기 1 더하기 1을 가지고 이걸 만들 거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보다 약간 큰 게 요 녀석이겠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펴보고 올 때 m이라는 녀석은 n에다 그냥 2배 한 것이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요. 요 녀석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이 뒤로는 그냥 꼬박꼬박 2배씩 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딱 떨어지게 어떻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아셔야 된다고요. 1을 빼서 제곱하는 게 물론 숫자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m 찾으실 때 뭐 뒤에 있는 빼기 1 당연히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1023을 제곱하고 있는데 1이 뭔 의미야. 의미 없고요. 빼기 1을 하는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요 m은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다 더할 건데 더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 저 지금 A1이 1이거든요. 얘를 2라고 보면 좀 편하겠죠? 이거 2라고 보면 그냥 2, 4, 6, 8 해서 20까지 더하는 거잖아. 다 더해서 1 빼면 되죠. 얘를 2라고 보면 55를 2배 하는 거지. 110이잖아. 거기서 1 빼시면 이제 109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을 좀 구해보시면 되겠다. 다음은 세 번째 거고요. 그림 다들 잘 그렸던데 그 그림 가지고 얘도 규칙 찾는 거죠. 그나마 얘는 그래도 식으로 좀 떨어지긴 할 텐데. 그죠? 아까 시험지에서 또 그림 그리는 거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fx 빨리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선 이렇게 생겼고 주기가 2인 녀석인데 로그 함수랑 만나래요. 왼쪽은 그릴 필요 없겠죠? 어차피 점근선이 x는 0이고 정의역이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0,0 기준으로 이렇게 V자로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1이에요. 여긴 2고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몇 개 더 할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만 그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이 녀석이랑 얘랑 만나려면 이 녀석이 y좌표가 0에서 2 사이밖에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0에서 이 사이가 되도록 하는 점이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가 0이 되는 점 어디냐면 당연히 1이겠죠. 로그 2n의 x가 0이 되는 거랑 로그 2n의 x가 2가 되는 거랑 이거 두 개 살펴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x좌표 1이고요. 얘는 x좌표가 2n의 제곱 뭐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 물어봤는데 일단 요 점 지나갈 거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뚫고 나가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만나는 점은 어디 있냐면 1하고 2 사이에 하나 있고요. 2하고 3 사이에 하나 있고요. 3하고 4 사이에 하나 있어요. 4하고 5 사이에도 하나 있고요. 5랑 6 사이, 6이랑 7 사이. 즉 자연수 하나씩 잘라보면 그 사이에 하나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야. 그지? 정수 간격으로 잘라보면 그 칸 하나하나에 하나씩 존재하거든요. 뚫고 가다가 마지막으로 나갈 때 아마 뭐 그냥 막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게 될 텐데 그럼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 사이에 하나 있고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 하나 있고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이거 잘 보시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수 간격으로 자를 때 어디서 어디 사이 할 때 오른쪽 점을 보자고요. 아, 왼쪽 점을 보는 게 편하겠다. 왼쪽 점을 보자고요. 왜냐하면 1에서 2 사이에서 하나 만나니까 이게 첫 번째잖아요. 2에서 3 사이에서 만나는 점 여기 두 번째고요. 3에서 4 사이에서 만나는 게 세 번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를 살펴볼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의 구간을 잘 살펴서 왼쪽 점의 x좌표를 살펴보면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이해됐나요, 한국말? 다시 1하고 2 사이에서 첫 번째로 만날 거고 2하고 3 사이에서 또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3에서 4 사이에서 세 번째 이렇게 만났을 테니까 만약에 n하고 n 더하기 1 사이에서 만났다고 치면 이게 몇 번째 점이라고? n번째 점일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만나는 구간의 왼쪽 점의 x좌표 살펴보시면 그게 점의 개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그런데 아까 살펴보기를 뭐라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 마지막으로 y좌표가 2 되는 점이 어디래? 4n제곱이래. 짝수래요.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보시면 꼴짜기의 x좌표가 짝수거든요. 여기야 여기. 요 점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4n제곱, 2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럼 요거 뚫고 나갔다는 건 요 바로 앞에 있는 요 점의 x좌표는 이거보다 1 작다는 이야기네.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다? (4n제곱) 마이너스 1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이게 뭐야? an이지 뭐. 얘가 an. 그래서 요 녀석 이제 1에서 7까지 시그마 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 가지고 식을 찾는 거고요. 뭐 1, 2, 3, 4 집어넣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패턴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얘처럼 이거는 숫자로 딱 떨어지는 녀석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숫자로 잘 안 떨어져. 그러면 숫자들을 넣어서 패턴을 파악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식으로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제가 문제 풀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7개를 더 해야 되잖아요. AN을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면 AN을 그냥 찾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찾아져요. 그죠? 이거 왜냐면 말했지만 요거 0에서 2 사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0 되는 거, 2 되는 거 찾을 건데 이거 지저분하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x좌표 1인 점이랑 x좌표 4인 제곱인 점이랑 그거 두 개 가지고 그 사이 몇 개 만나는지만 세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아지는데 혹시 이게 너무 지저분해 아니면 식으로 잘 안 나오던가 막 소수 막 붙어서 막 모르겠어 그럼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7개? 뭐 10분이면 되지. 푸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밑에 내 밑에 들어가서 4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고요. 공차 D인데 그 D가 이제 자연수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그죠? 0보다 큰 정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에서 시작해서 야금야금 숫자는 커지게 될 텐데 가하 조건부터 살펴보면 절대값 AM이랑 절대값 AM 더하기 3이랑 둘이 같대요. 공차가 자연수라며 점점 커진다며. 그지? 저거 둘이 절대값이어서 같대요. 원래 둘이 숫자가 같을 린 절대로 없고요. 당연히 요놈이 음수겠죠? 요놈이 양수겠지. 그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점점 커져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르자면 AM이랑 AM 더하기 3이랑 이거 둘이 더하면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우변 던질 거예요. 물론 당장은 써먹을 수 없지만 얘하고 얘를 더해도 0이긴 할 겁니다. 그죠? 이게 딱 하나였으면 이걸로 쓰면 좋은데 하나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초항이 마이너스 45라는 거고 공차가 D라는 거니까 이걸 초항이랑 공차 가지고 그냥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5에다가 공차가 M-1개 있고요. 얘는 초항 마이너스 45에다가 공차가 M 더하기 2개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45 두 개를 우변으로 던지면 2M 더하기 1에 공차 붙은 게 90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M 당연히 자연수겠죠? 뭐 써 있기도 하고요. D 공차도 자연수거든요. 그럼 얘는 자연수의 2배에서 1 더했으니까 뭔 홀수인 자연수 3 이상의 홀수 자연수 얘 자연수 둘이 곱해서 90이래잖아요. 둘 다 약수란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한 조합들을 몇 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좁을 것 같지만 해보면 이거 제일 작은 숫자 되려면 3이거든요. 말했지만 m이 자연수니까. 그래서 얘가 3일 때 얘가 30인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경우는 m이 1이면서 공차는 30입니다. 그죠? 5도 되겠다. 그죠? 5면 18이에요. m이 2고 공차는 18입니다. 또 뭐 되냐? 9? 9냐? 9? 예, 10이니까 이때 m은 4고요. 공차는 10입니다. 그 다음 뭐 있죠? 15? 15에 누가 와야 돼? 6? 6이죠. 맞죠? 그럼 m은 7이고 공차는 6이에요. 더 써야 되는데. 아직 홀수가 남았잖아요. 뭐 남았냐? 45? 45. 45가 마지막인가? 45에 2예요. 그럼 m은 22, 공차가 2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들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가조건만 생각한 거고요. 이제 나조건으로 와서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무리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100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여기서 AM은 음수였을 거고 AM 더하기 3은 양수였을 거거든요. AM 더하기 1하고 AM 더하기 2를 보면 어쨌다고 얘네들도 더해도 0이니까 여기까지는 음수였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양수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최소값이라는 건 실제로는 뭐 얘기하는 거다? K에 1에서부터 M 더하기 1까지 더한 거. 얘가 최소일 거예요. M 더하기 1번째 항까지는 음수일 거고 M 더하기 2번째는 양수일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아까 찾은 이 M과 공차 D들을 이용해서 이걸 찾아보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이게 너무 숫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굳이 식에다 안 넣어봐도 되긴 되거든요. 공차가 30이면 초항이 마이너스 45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5예요. 그 다음부터 15입니다. 양수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60이야.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얘는 굳이 식에다 안 넣어봐도 금방 나오고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 공차가 18인데 m이 2잖아요. 어디까지 해보면 된다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면 된다고. m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 녀석한테 필요한 건 얘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되겠죠? 등차니까 A2가 얼마야? 18이고 초항이 마이너스 어디였어? 초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18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81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합격이지.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도 됩니다. 공차가 10인 경우는 어때요? m이 4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 다섯 번째 항까지 봐야 돼. 다섯 번째 항이 최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S5를 봐야 되는데 이건 5 곱하기 S3이랑 같겠죠? S3은 얼마일 거냐면 공차가 10이니까 마이너스 25예요.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마이너스 25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125예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안 돼요. 얘도 안 될 겁니다. 공차가 6이잖아요. 커지는 숫자, 더하는 숫자가 더 작아졌잖아요. 더 느리게 양수가 더 늦게 양수가 되겠죠? 그 말은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이 뒤로는 보나마나 안 될 거라는 게 자명하죠. 출발이 마이너스 45로 동일한 상태에서 숫자들을 더할 텐데 30이나 18이면 더하면 금방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10이나 6이나 2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공차는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평균 내고 개수 찾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요 녀석의 경우엔 초항이 얼마인지 딱 박혀서 나왔고요. 또 공차가 자연수예요.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주 쓰진 않지만 실제로 초항이랑 공차의 어떤 숫자랑 문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벌써 저래? 뒤로 넘어가서요. 5번, 6번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둘 다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풀어본 것들이에요. 5번에서 10번까지도 뭐 RPM 풀어보셨으면 이 중에 몇 개는 겹치는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풀어보시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5번, 6번 두 개만 지금 좀 해보세요. 5번, 6번 둘 다 등차 이야기인데 어쨌든 수열의 합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뭐였냐면 원리는 뭐였냐면 그 수열의 평균값 구해서 거기다 개수 곱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거였어요. 원래 산술적인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전체 합을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전체 합을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인데 우리는 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평균에다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해서 반 나누죠. 그게 뭐였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그래서 등차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제 5번부터 풀어볼 텐데 첫 번째 가족권 먼저 보시면 이거 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등차인데 A6이랑 A8을 더하면 원래는 2A7이어야 되잖아. 이거랑 그냥 A7이랑 둘이 똑같아요. 그 얘기거든요. A7은 얼마란 이야기예요? 빵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6, 8 더하면 H7 2배인데 H7 2배랑 그냥 H7이 같은 거니까 H7 자체가 0이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A6이랑 A8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 내려와서 보면 6 이상일 때 SN이랑 TN 더하면 항상 84예요인데 이 S랑 T를 살펴보시면 S는 그냥 싹 다 더한 거고요. T는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 이상일 때 항상 일정해요라는 걸 봐선 S6 더하기 T6이나 S7 더하기 T7이나 S8 더하기 T8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S6 더하기 T6도 84고 S7 더하기 T7도 84예요. 이거 왜냐면 A7이 빵이니까. 여기다 A7 더하고 A7 더하는 건데 빵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S8이랑 T8을 더해도 역시나 84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는 A8을 하나 더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절대값 A8을 하나 더하는 거야. 그런데도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8이 음수여서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퉁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A7이 빵이라는 건 알았고 A8부터는 어떻게 다 음수더라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그 말은 A6까지는 양수였고 A7은 빵이고 A8부터는 음수예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요줄인데요. S7이랑 T7 더해서 84 그랬는데 S7이랑 T7은 둘이 완전히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A6까지는 어차피 양수였기 때문에 그냥 AK나 절대값 AK나 똑같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S6이랑 T6은 둘이 같은 값일 거고 거기에 0을 더한 S7이나 T7도 당연히 같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S7이랑 T7 모조리 다 뭐와 같을 거다? 42라는 값과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S7 7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라고? 첫 번째 항이랑 7번째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7개 곱할 거라고요. 그죠? H7이 얼마라고? 빵이라고 빵. 7이에요. 6, 7, 42잖아요. 12겠죠? A1이 1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A7은 빵일 거고요. 그 바람에 공차가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수열 A에 관한 정보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T15거든요. 그럼 T15라는 건 A1부터 A6까지는 그냥 더할 거고 A7은 빵이잖아요. 뭐 더 하나 말할 의미 없고 A8부터는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셔야 돼요. 해서 A15까지. 왜냐하면 이 뒤에는 다 음수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우리 알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요 뒤에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A8이 얼마인지 A15가 얼마인지 금방 찾으시면 되겠죠? 이 뒤에 있는 것도 지들 나름대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등차 합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뭐 좀 더 빨리 구해보자면 A7을 기준으로 값이 절대값 기준으로 좌우로 반대이기 때문에 A1에서 A6까지의 합은 A8에서 어디까지의 합이냐? 13까지의 합이랑 똑같을 거예요. 얘랑 얘는 둘이 같은 값일 겁니다. 그죠? A1에서부터 A6까지 가고 A7은 빵이고 A8부터는 마이너스가 붙을 텐데 이렇게 딱 뒤집으면 겹칠 거잖아요. 완전히 딱. 그지? 그래서 요게 42. 그럼 얘도 42. 그럼 요거 두 개만 찾으시면 되고요. A14는 초항 나왔고 공차 나왔으니까 얼마인지 둘이 찾으면 되겠죠. 찾아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식에다가 막 다 때려 넣어서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밑에 있는 것도 7번, 6번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합을 계산하는 방법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 뭐라고? A1이랑 AM이랑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M을 곱할 거라고. 이게
425라고요. 그죠? 그런데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1, A2, A3를 더해서 159래.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2지. 그죠? 중항이 이거잖아요. 얘 얼마다? 53이다. 얘 얼마다? 32다. 그지? 그러면 A2랑 AM-1을 더한 게 85다 그 얘기예요. 그지? 근데 난 누가 필요하다고? A1이랑 AM을 더한 게 필요하다고. 이거 얼마야? 얘도 똑같지 뭐 85죠. 공차 하나씩 밀려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라고? 85라고. 2분의 85에다가 M을 곱했더니 425가 되더라.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M이 얼마다?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구하라고 한 건 A11의 값이고요. 그러면 이제 M이 10인 거 알았으니까 뭐 해야 되니? 초항차 넣으시면 뭐지? 공차, 초항이랑 공차 찾으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비교해 볼 텐데 A2가 53이고 M이 10이니까 A9가 얼마냐? 32?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안에 공차 몇 개 들어있냐면 7개 들어있는 거예요. 7D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래?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11번 짝이면 9번 짝에다가 공차 2개만 더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값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공식에다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A가 얼마인지 D가 얼마인지 연립방정식 풀고 막 해야 돼서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보시면 되고 등차 수열의 합은 언제나 등차 중앙에다 개수 곱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도 대부분은 그걸 이용해서 풀게 나올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A랑 D를 막 찾아서 방정식을 풀게 나오는 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안 나올 거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중항 찾아서 개수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결국 이거 가지고 뭐 물어보는 거라고 이거 찾으란 이야기라고요. 당장 이거로 등차 중앙 찾은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둘의 합이 사실은 이 둘의 합과도 같고 이 둘의 합과도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빨리 개수 찾은 다음에 공차 찾아서 A11까지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뒤에는 못 풀 것 같은데 뒤에 문제 19개거든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